안녕하세요. ESG 공시 의무화. 많은 기업 실무자분들이 그래서 당장 뭘 해야 하지 좀 막막하실 텐데요.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아주 실용적인 5단계 대응 전략 가이드입니다. 네,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잖아요. 이 자료 보니까 정말 잘 짜인 로드맵 같더라고요. 현황 진단부터 실제 실행까지 그 구체적인 길을 잘 안내해주고 있어요. 단순히 해야 한다,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. 맞아요. 그럼 이 로드맵을 저희가 한번 같이 펼쳐보면서 여러분 회사 상황에 꼭 필요한 핵심들, 그걸 좀 뽑아내 보죠. 자, 모든 첫 단추가 중요할 텐데 역시 시작은 우리 현재 위치를 아는 것, 즉 현황 진단이군요. 이걸 제대로 안 하면 목표 설정 자체가 좀 의미 없어지겠죠. 정확합니다. 첫 단계는 우리의 회사의 ESG 현주소, 이걸 좀 냉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. 혹시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셨다면 그 내용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고, 특히 KSSB, 그러니까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공시 기준 초안 있잖아요. 그거랑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뭘 더 해야 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구체적인 데이터인데요. 예를 들면 환경, 이쪽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핵심 지표들, 또 사회, S쪽은 직원 안전보건 현황이나 다양성 지표 같은 것들, 그리고 지배구조, G에서는 이사회 운영이나 윤리 경영 관련 데이터를 진짜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.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, 또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하고요. 와, 데이터 항목만 들어도 이게 정말 만만치 않네요. 이렇게 현황 파악, 그러니까 갭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? 진단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이걸 추진할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좋습니다. ESG는 이게 특정 부서 하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. 회사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일종의 변화 관리 프로젝트라고 봐야 해요. 그래서 자료에서도 최고 경영진의 강력한 지지, 이게 정말 중요하고, 또 부서 간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. 이 조직이 그냥 보고서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주도해야 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조직 형태는 그럼 회사 규모나 내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. 전담팀을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부서에 좀 전문가를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초기에는 TF팀, 그러니까 특정 과제를 위한 임시 조직 같은 형태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. 중요한 건 역시 책임이랑 역할, 이게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겠죠. 임원급 총괄 책임자부터 각 영역별 담당자까지요. 네, 맞습니다.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죠. 자, 조직이 어느 정도 세팅되면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. ESG는 결국 데이터로 증명하고 말해야 하니까요. 그렇죠.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.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디까지 수집할 건지 그 범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요. 본사만 할 건지 아니면 국내외 사업장이나 자회사까지 다 포함할 건지 이런 걸 정하고 또 데이터의 정확성, 이걸 어떻게 검증할지 그 절차도 미리 좀 설계를 해둬야 하고요. 자료에서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라고 권장하던데요. 네네, 그 점이 아주 중요해요.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거창한 IT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일단 기존의 회사에서 쓰는 ERP 시스템, 회계 시스템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엑셀 기반이라도 데이터 수집 양식을 좀 표준화하는 식으로 기본 인프라를 다지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이나 통합 플랫폼 도입 이런 걸 검토하는 거죠.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.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건 데이터 품질 관리. 이건 정말 초기부터 철저하게 신경 써야 나중에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품질 관리 중요하죠. 자, 시스템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제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할 텐데요.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, 이런 다짐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.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스마트 원칙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목표는 구체적이고 specific, 측정 가능하고 measurable, 달성 가능하고 achievable, 회사 상황과 관련성 있고 relevant, 또 기한, 타임 바운드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탄소 배출 줄이자 이게 아니라 2030년까지 스코프 1, 2 온실가스 배출량
그러니까 직접 배출이랑 간접 배출량을 2023년 대비 40% 감축한다. 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예요. 아, 그렇게 구체적으로요. 환경, 이 목표뿐만 아니라 그럼 사회, S 목표로 예를 들어 2027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15%까지 달성한다라던가 지배구조 G 목표로는 이사회 내에 여성 이사를 최소 1인 이상 선임한다.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군요. 그래야 진행 상황을 제대로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네. 자, 이제 마지막 5단계인데요. 이건 이 모든 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. 아무리 잘해도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좀 반감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 교육하고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할 테고, 또 외부적으로는 투자자나 고객사, 협력사, 지역사회 같은 다양한 그룹들이 있잖아요. 이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꾸준히 정보를 제공해야겠네요.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도 받고 또 그걸 반영해서 개선하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핵심일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자료에서도 뭐 정기적인 설명회나 보고서 발간 외에도 협력사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소통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. 이 가이드 보니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예산 계획 샘플 같은 실용적인 팁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참 유용해 보입니다. 특히 완벽주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언,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. 맞습니다. 저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. 또 한 가지, ESG를 그냥 일회성 홍보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좀 경계해야 하고요. 핵심은 꾸준함,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입니다. 결국에는 경영진의 의지, 그리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, 데이터 기반의 관리, 마지막으로 열린 소통. 이 네 가지가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ESG 공시 대응 5단계 전략 어떠셨나요?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아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찾으셨을 것 같아요. 완벽한 징계를 기다리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첫 단계, 그러니까 우리 회사 현황 진단, 이거부터 한번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 시작이 분명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. 여러분의 조직은 이 5단계 중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신가요? 혹은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